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파이코인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로서 최초로 개인 간 P2P 물물 교환이 진행되고 이제 약 10일이 흘렀습니다. 파이코인을 지난 3년여간 직접 채굴하고 어닝팀을 꾸리고 독려하면서 자신들조차 확신이 없는 가운데 진행해왔던 많은 채굴자분들은 현재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하여서 지난 10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 파이코인의 개인 간 P2P 물물 교환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파이코인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과연 어떤 것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이가 드디어 100만 개의 메인넷 지갑이 형성되는 기념비적인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예상되는 파이 지갑 개수를 기반으로 하여 비트코인의 과거 역사와 단순 비교해 보면서 파이의 가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의 생각을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드 관련 이슈도 몇 가지 점검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6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면서 파이 커뮤니티의 활동을 가장 잘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파이 네트워크 뉴스는 7월 23일 오늘 그들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파이의 P2P 거래가 진행된 지난 10일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0일 동안 사람들은 암호화폐 파이를 사용하여서 각 해당 지역에서 P2P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것은 각 현지에서 파이 호감도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 국가별 화폐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파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를 현지화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파이는 각 국가별로 현지화되는 것이 매우 빨라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세계 각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제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수단임을 사람들은 모두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파이 앱을 통해서 판매자와의 거래가 먼저 시작되었다면 파이 채굴자들조차 단순히 파이는 돈이라는 가치로 인식하게 되었겠지만 지금의 현실이 전략적인 판단이든 그렇지 않든 개인 간 P2P 물물 거래를 통해서 진행되는 지금이야말로 파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떤 과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고 사람들 간의 합의에 의한 가치가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그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파이코인이 시장에서 그리고 개인 간의 거래에서 사용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처음엔 좀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꿈꾸었던 블록체인 합의 기반 통화라는 개념을 알게 된다면 향후 자연스럽게 채굴 참여자의 증가는 결국 파이 경제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점점 이 디지털 화폐 파이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가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지난 7월 20일 저는 인플레이션에 강한 코인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파이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점은 희소성이라는 암호화폐 본연의 기능과 함께 쓰임새를 갖는 것이며 모든 암호화폐 전문 투자 집단이 바로 이러한 쓰임새라는 유스케이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비트코인 역시 디지털 금으로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되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비트코인과 파이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는 희소성만을 가지면 결국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자, 이제 파이코인이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쓰임새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생활의 근본이 되는 모든 일들에서 파이가 깊숙이 하나의 거래 통화로서 파고들면 그로부터 인한 부가적인 효과는 상상 초월의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매일매일 소비하고 있는 음식인 자장면과 헤어샵 그리고 빵을 파이로 구매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 GDP의 70%가량은 소비자들의 소비로 이루어집니다. 이 소비 시스템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온라인 도구는 아마존이 될 것이고 오프라인에서는 월마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이러한 일들을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합의 시스템을 통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에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파이코인도 소비의 천국인 미국으로 그 정점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는 실리 기반 암호화폐로서 오히려 기존 대기업들에게는 그들의 헤게모니를 전혀 위협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검증되고 가장 효율적인 사용 도구만 바꾸어주는 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파이코인으로 택시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파이의 사용처를 쉽게 알릴 수 있습니다. 파이는 이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경제 모델입니다. 파이코인의 P2P 개인 간 물물 교환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국가별로 파이가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베트남의 주요 온라인 언론사인 VNexpress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Nexpress는 2001년 설립이 되었으며 베트남의 통신 대기업인 FPT 그룹이 소유한 언론사로서 2020년 기준 약 4천만 명의 단골 독자를 갖고 있고 그해 약 100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베트남 최고의 온라인 언론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의 P2P 결제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긍정과 부정적인 느낌을 모두 전달하고 있는 듯합니다. VNexpress는 파이 채굴자들을 투자자라고 지칭하면서 최근 파이의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 및 법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파이를 사용하여서 다양한 구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노이의 전자상가에서 중고 노트북을 구입하였는데 해당 파이오니어는 1000만 베트남 동, 미화 420달러의 가치의 이 노트북 장치를 200개의 파이코인으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파이당 약 2달러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하노이의 전자상가 주인인 루옹이란 사람은 자신은 이미 노트북 대금으로 파이를 받기 시작하였고 거의 10명 이상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서 구매를 진행하였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베트남의 언론은 여전히 파이코인이 상장되기 이전까지는 그 가치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 일종의 사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심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의구심 역시 약간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도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논조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그들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파이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보도를 진행한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23일의 기사를 보면 파이코인을 넥스트 비트코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베트남인들이 파이코인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지방 언론인 충청권의 금강일보 역시 실물 결제가 시작된 파이 뉴스를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주의가 필요하다. 파이오니어 간 폐쇄형 메인넷이라서 코인을 받고 현물을 파는 행위가 자칫 코인 상승을 기대한 무리한 투자로 끝날 수 있어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자는 파이의 결제를 받고 있는 사업가들이 모두 같은 파이 채굴자라는 점과 본인 사업의 캐시플로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고 일부는 현금을 진행하고 있다거나 매출의 일정 비율만을 파이로 결제받는 사실은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파이를 채굴하지 않는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본다면 마치 사기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전달합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3,500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확보된 만큼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암호화폐 업계의 판단이다 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암호화폐 업계가 어디인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드디어 파이 메인넷 지갑이 100만 개를 돌파하였습니다. 물론 현재의 데이터 소스가 파이코어 팀이 직접 밝히는 자료가 아니고 외부 커뮤니티에 의해서 비교적 실시간 집계되는 것이어서 이 데이터가 완벽하게 정확하다고는 판단해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현재 약 8억 2,900만 개의 파이가 메인넷 지갑 안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서 기본적인 1인당 지갑 안에 평균 약 830개 정도의 파이가 이동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총 6억 6,500만 개의 파이가 락업이 진행이 되어서 여전히 80.2%의 가량의 파이가 락업이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일반적인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을 결정하는 유통 물량은 약 1억 6,400만 개 정도라고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KYC가 마무리되고 파이코어 팀의 예상대로 약 200억 개의 파이가 KYC 물량으로 확정이 된다면 개인당 830개 수준을 감안한다면 해당 시점에 약 2,400만 개 수준의 지갑이 형성될 것이고 총 200억 개 중 80%를 제외한 20%인 약 40억 개가 유통 가능 물량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서 비트코인의 과거의 역사의 가격과 단순 비교를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지갑이 2,400만 개가 형성된 시기는 정확히 2018년 3월달입니다. 그해 3월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6,970.36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비트코인의 유통 물량 수는 당시 약 1,696만 개로 1,700만 개 미만이었습니다.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이 총 2,400만 개의 동일한 수준의 지갑 물량 수준에서 파이코인은 그 시점에 약 40억 개의 유통 물량을 갖게 될 것으로 앞에서 우리가 예상해 보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당시의 수량 약 1,696만 개 대비 236배가 많은 유통
물량 수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 6,970불 대비 236배 수준 이상의 많은 파이코인의 가격은 단순 비교 시에 약 29.35불 수준의 가격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숫자 비교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에서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감안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온체인 매트릭스 개념에서 각자의 블록체인의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끌어낼지도 정확히 더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린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우선 파이코인은 상장 거래소에서 저장 가치만으로 폭발적인 블록체인 초기 시장을 점령하였던 비트코인 대비 시장에서 쓰임새인 교환 가치와 실제 화폐로서 가치 창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파이 자체가 물건과 서비스 생산을 통해서 성장하는 일반 상장기업과 동일한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파이코인이 개인당 100불의 상품과 교환되거나 동일한 가치의 상품을 판매자인 특정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게 되면 새로운 GDP 창출의 요소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가치 창출 행위들은 노드를 통해서 모두 파이의 블록체인 안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파이의 수수료가 소각되는 블록체인 본연의 온체인 매트릭스가 가동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파이코인 하나가 평균적으로 발생시키는 가치를 계산하고 마치 상장 거래소의 주당 수익 비율인 퍼 방식으로 파이의 가치를 계산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트코인이 갖지 못했던 웹 3.0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점과 동시에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에서의 파이의 역할은 실물 기반을 통해서 무한히 확장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렸던 이 단순한 수치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파이의 가치는 더 무한하게 확장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한 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드 관련 이슈를 점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의 실물 결제가 시작되고 거의 10일 이상 동안 니콜라스 박사는 공개 채팅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 KYC 관련 그리고 더 많은 의미 있는 뉴스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노드 보너스가 거의 5일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이후엔 노드 진행 날짜 역시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침 개발자 게시판에서 모더레이터 이름으로 노드 관련 한 가지 코멘트가 나타났습니다. 7월 20일 이후에 노드 보너스와 튜닝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및 날짜 등이 전혀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오늘 7월 23일 이후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 데이터에서 노드가 항상 동기화되지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채팅 등을 하고 문제 해결 데이터로 이동 후에 최신 블록이 표시됩니다. 그러나 몇 초 안에 반드시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D나 터미널에서 기본 명령으로 노드 상태를 매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기본적인 체크 기능 멘트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20일 이후에 업데이트되지 않았던 날짜는 오늘 오후에 23일로 다시 복귀하였고 현재는 모두 테스트 노드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오늘 현재 채굴에 부과해서 주어지는 보너스 역시 메인넷 때 진행해야 될 노드의 테스트의 연장선상에서 언제라도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노드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지난 1년 전부터 전혀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장비와 시간을 투자하였던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지난 며칠간의 보너스 제로 사태는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실 만한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는 P2P 물물 교환이라는 역사적인 발걸음으로 순항 중입니다. 실로 놀라운 결과이고 파이의 성공은 커뮤니티의 단합된 힘과 개인 파이오니어들이 좀 더 멀리 보고 네트워크의 P2P에 과감하게 진입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여러분들이 한 발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모든 커뮤니티에 공동의 선이 작동하고 파이 네트워크의 블록체인의 가치가 계속 더 확장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